네, 오늘은 숫자로 보는 시장입니다. 오늘의 숫자는 6조 원. 항상 우리가 숫자로 볼 땐 조 단위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의 이 6조는 바로 하이닉스의 영업이익 네. 이 부분이 조금은 시장도 지난번에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 네. 뭐 8조 정도까지는 다 상단을 예상을 했는데 조금 높이 본 데가 9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근데 10조를 훌쩍 넘어버리면서 맞습니다. 이러한 그 기대감이 연출이 되는데 25일 날 발표를 하죠. 네. 바로 이 하이닉스가 전체적인 컨센서스는 5조 원대 중반 내외를 보고 있는데 일부에서만 이제 잘하면 6조도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키워드로 바로 숫자 6조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실적이 뭐 역대 최대가 기대된다, 깜짝 실적 확실하다 이런 기대감들이 앞서 짚어봤듯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예상치는 매출 16조 1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5조 2천억 정도의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돼 있죠. 네. 근데 왜 하이닉스가 왜 중요하냐면 단일 품종이란 얘기죠. 그렇죠? 바로 모든 부분은 우리가 얘기하는 DS 부분이 반도체 쪽에서만 나오는 부분이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퍼레이트 돼서 부분별로 발표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반도체 쪽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이닉스가 오히려 영업이익을 사상 처음으로 앞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1분기에 영업이익이 2조 9천억으로 삼성전자 1조 9천억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의미 있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2023년도 4분기에 하이닉스는 이미 흑자 전환으로 돌아섰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삼성전자는 적자 지속이었었죠. 그리고 지난 1분기에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실적이 흑자 전환이 돼 주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서 본다면은 작년 4분기, 1분기에 이어서 이번 2분기조차도 하이닉스가 뛰어넘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지금 상당히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로 이 부분은 말씀드렸듯이 이제 반도체 쪽 부분, 네. DS 부분만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했을 때 얘기고 뭐 가전이라든가 뭐 모바일 쪽이라든가 뭐 이런 쪽은 이제 논외로 치더라도요. 그런 측면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2022년에 2분기 매출이 13조 원을 넘어서면서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그러한 부분들이 훌쩍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영업이익 측면에서도 2018년에 2분기가 5조 6천억이었었는데요. 네. 이번에 뭐 5조 6천억이 만약에 넘어온다라면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분기 단위로 또 기록을 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한 측면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는데 무엇보다도 HBM을 선점했고 거기에서의 어떤 점유율을 높여나가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 기업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었다. 이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달부터는 바로 5세대 HBM3 독점 공급을 지금 해주면서 네. 매출단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의 HBM3의 콜 테스트 통과 여부, 납품 여부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3 부분 쪽에서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삼성전자를 따돌리면서 SK 하이닉스의 고공행진이 연출되는 그러한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레거시 제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디램 쪽이라든가 낸드 플래시 쪽에서도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거. 뭐 이미 이 부분은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할 때도 일정하게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요. 당연히 SK 하이닉스도 그 수혜를 보고 있다. 또 무엇보다도 기업용 AI 서버 SSD 평균 가격이 20%에서 25%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이러한 부분도 전반적으로 이 DS 부분에서의 SK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6조 원대도 넘볼 수 있는 이러한 어떠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최대로 지금 6조 2천억 원이 전망됩니다. 삼성 DS 부문도 추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2분기를 넘어서 하반기 그리고 내년도까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전망은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뭐 내년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또 가장 경쟁 상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TSMC도 그렇고 ASML도 마찬가지고 물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뭐 먼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주요 메이저들이 전부 다 실적 발표를 미리 한 업체들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전망을 상당히 뭐 3분기 또 내년에도 특히 TSMC 같은 경우에는 2025년 이후에도 성장세가 지속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계속 하고 있다란 네. 말이죠. 바로 이런 부분들이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가장 긍정적인 것은 디램 내 매출 비중이 작년만 해도 한 10% 내외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 SK 하이닉스가 디램 쪽 부분에서 HBM의 이러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다 보니까 전체 비중에서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고부가 가치 제품 아니겠습니까? 네. 이 HBM이 이런 부분이 수익성 개선을 크게 높여갈 수 있는 그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엔비디아에서도 아주 그 자신 있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블랙웨일 쪽과 관련된 수요가 지금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다라는데 바로 이 하반기에 출시할 이 블랙웨일과 관련된 이걸 기반으로 한 바로 B100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B100 칩도 공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지금 SK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 특히 이 블랙웨일 기반 B100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칩 하나당 HBM3 8개에서 12개의 이러한 탑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수익성이 더욱더 개선될 수 있는 네. 이런 여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관련된 얘기들도 어떻게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네.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바로 경쟁사인 삼성전자는 애가 타도록 열심히 하면서 콜 테스트 통과해서 엔비디아에 공급을 해야 되지만 삼성전자가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콜 테스트 통과가 되고 엔비디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뭐 3분기 아니면 4분기부터라도 납품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이러한 부분이 된다라면은 또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의 어떤 주가의 움직임이라든가 또는 향후의 매출 또 실적단에서도 조금은 변동성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하나의 SK 하이닉스의 변수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이제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매량하고 수익성이 얼마나 더 개선이 되느냐. 예를 들어서 경쟁업체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뭐 크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그냥 장난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삼성전자가 진짜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경쟁업체가 생기는 거고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가격이 낮은 쪽에 주문을 좀 많이 주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어떤 수익성 이러한 부분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한 가지 이제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간 영업이익을 올해 한 22조 7천억 정도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22조 정도만 돼도 네. 2018년에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20조 그러니까 21조 네. 20조 8천억 정도였어요. 이 부분을 뛰어넘는다라는 거. 이 부분의 바로미터가 이번에 6조 원 내지는 6조에 근접해 주느냐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6자라는 숫자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의 이 HBM이 필요한 엔비디아의 제품이 필요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줄줄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뭐 23일 날 내일 오늘 저녁이 되겠죠? 맞습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그리고 내일 애플 25일 날 아마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엔비디아가 이제 8월 15일 날 네, 맞습니다. 발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얘네들의 실적 발표와 더불어서 얼마나 더 이 엔비디아의 제품의 수요, 투자 그리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일부는 성급하게 2분기부터 투자한 것만큼의 뭔가 AI 쪽에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이 SK 하이닉스의 향후 전망이라든가 실적단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도 그렇고 기술주들 전반적으로 급등 마감을 했는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는 그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여태까지 한 얘기는 아무 의미 없고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오히려 상당히 핵심적인 내용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를 보고 싶어요. 네. 첫 번째는 결국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면은 그렇기 때문에 앞당겨서 7월 초부터 삼성전자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서 급격하게 올라왔죠. 네.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두 번째는 바로 이 엔비디아의 연동되는 주가의 움직임 그리고 또 삼성전자의 서프라이즈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왔지만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납품 퀄테스트 통과가 된다, 납품한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경쟁사가 새롭게 진입이 된다라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다.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도 좀 지배를 하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고 사실 또 하나 결정적인 거는 결국은 정치적인 리스크죠. 바로 이제 트럼프의 발언. 뭐 우리를 꼭 집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대만의 TSMC와 관련돼서 방위비 뭐 어떤 면에서는 반도체 니들이 다 갖고 간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뭐 TSMC가 뭐 갖고 간 겁니까? 사실 뭐 우리 삼성, SK 하이닉스 다 포함되는 거겠죠. 네. 그런 어떠한 트럼프의 정치적 발언으로 인한 부담감. 거기에 이제 뭐 IRA 법안이라든가 또는 반도체 관련된 칩스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왜 줘?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에는 반대로 미국 자국의 뭐 인텔이라든가 이런 애들은 또 오히려 막 상승도 더 많이 그렇죠. 했어요. 네. 하락도 제한적이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상대적으로 우리 쪽에 영향을 미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이 동반해서 약세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직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D램에서 생산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3위에 불과합니다. 또 인텔이 엔비디아라든가 뭐 TSMC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못 따라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라면 뭐 진짜로 트럼프처럼 우리 뭐 삼성이든 SK 하이닉스든 TSMC를 규제를 하고 강화를 하고 한다고 그랬을 때 잘못하면 반도체 산업 경기가 다 죽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이 어떤 정치적 발언은 우리가 단기간에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는 일정하게는 반영이 되지만 결과적으로 오늘 예를 들어서 전력 설비 쪽이라든가 LS 일렉트릭의 어떤 실적 서프라이즈 네.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세가 연출이 됐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얼마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게 반도체 쪽이다.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현재 위치들을 그렇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 뭐 24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이라든가 또 최근에 뭐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7만 2천 원, 3천 원대 제가 열심히 외쳐도 안 사다가 8만 4, 5천 원에 막 들어가거나 8만 7, 8천에 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잠깐 핵심적인 종목들. 뭐 한미반도체하고 이스페타시스. 지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안정을 찾아주고 자리를 잡아줘야지만 소부장의 핵심적인 두 종목인 바로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 이 종목들도 하방을 잡고 반등 줄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현재 위치들이 어떤지 한번 살피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움직임들을 이렇게 보시면요. 지금 이 20만 원을 중심으로 한 하방은 잘 잡아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5만 원이 넘어갔던 자리는 좀 오버슈팅이 됐던 자리니까 20만 원을 중심축으로 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요. 지난번에 이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저항을 보여주었던 이 18만 원까지도 열어둬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하이닉스를 기준으로는 절대적으로 훼손되지 말아야 될 자리 18만 원. 그리고 지금은 20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방. 제일 좋은 건 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도 12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것들의 기준점이
어떻게 보면은 SK 하이닉스 20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도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직전에 고점대가 저항인데 안 깨지고 있는 83,000원에서부터 84,000원 이러한 자리를 지지할 수 있는 자리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파란 다이아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락세를 보여주고 어느 정도 하방을 잡는 걸 확인이 된다면 오히려 내일부터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없으신 분들은 분할 매수에 들어갈 자리,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요 18만 원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공략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또 삼성전자의 모습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가장 중요한 자리, 이 자리를 돌파를 해주었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니까 추가적인 88,000원 라인까지도 쉽게 가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 이 83,000원을 중심으로 한 지지 공방들을 삼성전자 역시 지금 받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요 8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단기적으로는 요 87,000원과 8,000원이 지지와 저항의 조로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가 무너진다면 바로 여기가 되겠죠. 바로 이쪽에 있는 자리 78,000원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현재 83,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중심축의 역할을 해주는 거고, 그 자리가 이탈이 된다면은 8만 원 초반 자리나 그 이하 자리에서 공략하는 그런 어떠한 전략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위에서 87,000원부터 8,000원은 또 저항의 자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라인을 잡아놓고 접근을 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바로 SK 하이닉스와 연동이 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바로 한미반도체 아니겠습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횡보해 주었던 이러한 자리들의 상단의 자리와 하단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14만 원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의 경우에는 이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단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자리가 깨지면은 12만 원까지도 보입니다. 근데 12만 원까지는 쉽게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닌 것 같고요. 요 14만 원을 중심으로 해서 16만 원의 자리, 그리고 이 자리가 돌파가 돼주면 다시 18만 원이 상단으로 이런 박스권의 중심값과 하단, 상단이 놓여져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접근해 주면은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자리에 이제 14만 5천 원을 중심으로 오늘도 14만 2천 원에서 조금 돌리긴 했습니다만은 14만 원 초반 자리가 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단기적으로 시그널이, 빨간 시그널이 나온다든가 다시 한번 양봉들이 연출되는 그런 시점을 이용해서 충분히 신규 진입이 가능한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또 이스페타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페타시스의 모습을 보시면 지난번 구간들에서 이러한 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다시 또 횡보하다가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러한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들이 오히려 이 직전의 고점이었던 자리, 바로 이 자리가 4만 5천 원부터 6천 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 자리죠. 이 자리가 지지받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도 4만 6천 원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고, 이 중심값이라고 하는 것은 5만 2천 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5만 6천 원에서부터 5만 8천 원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순간적으로 내려오면서 큰 지지와 저항, 상단과 하단에 있어서의 하단에 근접해 있으니까 여기서 매도보다는 얘 역시 돌아서 주는 모습들이라든가 하방을 잡는 거 확인하시고,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가 좀 실려주는 모습이 나타나 줘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거래가 실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점에서의 매수 전략 가능한 그런 위치에 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오늘 시장에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러한 대표적인 반도체 쪽이라든가 대표성 있는 종목들이 사실 7월 초에 고점을 찍고 내려왔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의 탄력도가 떨어진 반면에 6월 초에 고점을 찍고 밀렸던 현대차라든가 기아 같은 종목이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가까이 조정을 보였던 현대차도 이 자리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또 기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기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리에서 하방을 잡아주고
6월 중순에 조정을 보였던 종목이 한 달 동안 가격 기간 조정을 보이면서 하방 잡는 반등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돌아 나온다. 자동차 쪽들이 먼저 조정을 받았으니까 얘네들 쪽으로 대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오고, 그렇다면은 요 쪽들이 조금 더 올라오는 동안에 반도체 쪽들은 하방을 잡아주고 있다가 다시 또 실적 발표라든가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돌아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나오지 않게 되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또 스토리를 구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